여러분, 이 채소 절대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서울대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그 채소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 이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영양에 좋다고 열심히 드셨던 그 채소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4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채소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채소를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올해 70살이십니다. 평소에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시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음식은 빠짐없이 실천하시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선한 시금치 나물을 드셨고 점심에는 토마토 주스를 직접 갈아서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쌀밥 대신 고구마를 챙겨 드셨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서너 달 사이에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종일 피곤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사구체 여과율이 47이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바로 그 채소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 표정이 정말 충격받으신 것처럼 굳어지시더라고요. 본인이 건강을 지킨다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잘 붓나요? 아니면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으시나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신장 질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92명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모를까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의 87%가 망가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콩팥이 건강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 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절반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지만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콩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투석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5시간씩 기계에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채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4가지인데요. 마지막 4번째 채소는 여러분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잠깐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시금치 좋아하시나요? 나물로 드시나요? 국으로 드시나요? 어떤 형태로 드시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무려 487mg 들어있습니다. 거의 500에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의 4분의 1을 시금치 한 접시로 채우는 겁니다.
보통 시금치 나물 한 접시가 15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접시에 칼륨이 730mg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이 뭐 하는 장기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천연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 아시죠? 물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필터요. 콩팥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대전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 올해 74살이십니다. 퇴직 공무원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정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시금치가 철분이 풍부하고 뼈에도 좋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농도가 6.3이었습니다. 정상이 3.5에서 5 사이인데 6이 넘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의사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칼륨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는데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에 교란이 생깁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거죠. 심하면 심장이 그냥 멈춥니다. 급성 심정지입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콩팥의 돌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이 옥살산이 콩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 섭취가 많은 그룹이 신장 결석 발생 확률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럼 시금치를 아예 못 먹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버리고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33%에서 42% 정도 빠져나갑니다. 이건 서울대병원 영양팀에서 직접 실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그것도 한 번에 소량만 드시는 겁니다. 매일 드시던 습관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금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팥한테는 시한폭탄입니다. 신선한 토마토 하나에도 칼륨이 23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 서너 개를 한꺼번에 갈아서 한 컵으로 마시게 됩니다. 순식간에 칼륨 690mg에서 800mg을 섭취하는 겁니다. 페이스트는 더 심각합니다. 농축 과정에서 칼륨 농도가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건강한 콩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마치 성능 좋은 정수기가 불순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이 필터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 칼륨 농도가 5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정상은 3.5에서 5 사이입니다. 5.5가 넘으면 위험 신호고 6이 넘어가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정태영 어르신이 6, 3이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 올해 69이십니다. 전직 미용사이셨는데 은퇴 후에 건강관리에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토마토 2개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어요. 리코펜이 항산화에 좋다는 걸 TV에서 보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도 3년 넘게요. 그런데 손목이 자주 붓고 아침에 반지가 안 빠지더래요. 처음에는 관절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2. 주치의가 토마토 주스를 당장 끊으라고 하셨대요. 할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려고 마신 건데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주스나 페이스트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신 신선한 토마토를 방울토마토 크기로 하루에 2~3개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토마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양과 형태가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2가지 위험한 채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음 3번째가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가 쌀밥 대신 먹는 그 음식입니다. 3번째,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쌀밥 대신 감자나 고구마로 식사를 대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자 중간 크기 하나에 칼륨이 약 620mg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는 더 높아서 710mg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잠깐 계산을 해볼까요? 감자 2개를 한 끼에 드시면 칼륨이 240mg입니다. 고구마 2개를 드시면 420mg이 넘습니다.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콩팥 질환자 기준으로 2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끼에 400mg을 드시면 나머지 2끼는 뭘 드셔야 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물만 드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만성신장 질환자 중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의 콩팥 기능 악화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8배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퇴직 회사원이시고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김 어르신은 퇴직 후에 건강관리를 시작하셨는데 TV에서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저녁 쌀밥 대신 고구마 2개를 드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체중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변색이 점점 진해지고 거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잠깐. 소변에 거품이 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나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는 겁니다. 김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54였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고구마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매일 저녁 고구마 2개씩 드신 게 콩팥에 큰 부담을 준 건 확실합니다. 게다가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드시면 칼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찌는 건 안 됩니다. 그럼 감자와 고구마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감자나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최소 3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얇게 써는 게 중요합니다. 두꺼우면 칼륨이 잘 안 빠지거든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삶아서 드시면 칼륨이 48% 가까이 빠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 실험한 수치입니다. 단, 찌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셔야 해요. 찌면 수증기만 올라오니까 칼륨이 빠져나갈 곳이 없거든요.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 삶은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리고 주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1회 정도 간식처럼 소량만 드세요. 한 번에 작은 크기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쌀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쌀밥이 칼륨이 낮아서 콩팥 환자분들한테는 더 안전합니다. 자, 3번째 감자와 고구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시금치, 토마토, 감자와 고구마, 이 세 가지가 콩팥을 위협하는 채소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남았죠? 이게 진짜 충격입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로 그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혹시 본인이 즐겨 드시나요? 아니면 자녀분이 건강에 좋다고 사다 주시나요? 어느 쪽이든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칼륨이 무려 728mg에서 9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단일 식품 중에서 칼륨 함량이 최고 수준입니다. 바나나보다 거의 2배 높습니다.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그 바나나보다 아보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좋은 지방이 많다, 심혈관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한테는 시한폭탄입니다. 아보카도 샐러드 한 그릇에 아보카도 반 개만 들어가도 칼륨이 400mg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토마토 조금, 양파 조금 더하면 한 끼에 칼륨일 0mg 넘게 드시는 겁니다. 그 한 끼가 하루 허용량의 절반을 넘기는 거예요. 대한신장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구체 여과율 60 미만인 환자에게 아보카도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은 아보카도를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회 아보카도 4분의 1 크기 정도만 샐러드에 조금 섞어서 드세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비싼 음식이기도 하니 안 드시면 돈도 아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위험한 채소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금치, 칼륨 487mg, 옥살상까지 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 둘째, 토마토, 특히 주스와 페이스트가 위험, 칼륨이 몇 배로 농축. 셋째, 감자와 고구마, 주식으로 드시면 한 끼에 칼륨 폭탄. 넷째, 아보카도, 단일 식품 중 칼륨 최고 수준. 콩팥 환자는 피하는 게 안전. 이 4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채소를 안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채소를 안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변비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중요한 건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콩팥을 지키면서도 영양을 채울 수 있는 희망적인 채소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이 교수님이 직접 추천하신 채소들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콩팥 환자분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오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47mg 정도입니다. 시금치가 487mg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정말 안전합니다. 게다가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 이상입니다. 거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를 드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콩팥 환자분들은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물만 계속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찬물 마시기가 정말 괴롭죠. 그럴 때 오이를 드시면 수분도 보충되고 포만감도 생기고 칼륨 걱정도 없습니다. 일석삼조입니다. 오이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오이 냉국으로 드셔도 됩니다. 된장 풀어서 끓이면 맛있잖아요. 여름에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에 살짝 절여서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오이 1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돈도 안 들고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요.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할머니, 올해 72살이십니다. 고혈압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에요. 장할머니는 제가 오이를 추천해드린 후로 매일 아침 오이 냉국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쯤 되니까 아침에 얼굴 붓는 게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진작 몰랐냐고요. 2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매일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세요. 양배추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70mg 정도입니다. 이것도 저칼륨 채소에 속하죠. 그런데 양배추의 진짜 장점은 칼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콩팥 환자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등 이런 약들이 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때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위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콩팥도 지키고 위도 지키고 이게 바로 양배추의 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양배추를 신장 질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셔도 됩니다. 양배추즙도 괜찮은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만 갈아서 드세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섞으면 칼륨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양배추 100g에서 150g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집에 있는 양배추 잎사귀 서너 장이면 됩니다. 자, 오이와 양배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가지 더 남았습니다. 3번째와 4번째 추천 채소는 여러분이 이미 집에 갖고 계실 겁니다. 3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근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320mg 정도입니다. 오이나 양배추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시금치의 3분의 2 수준이고 감자보다는 절반이에요. 그리고 당근의 진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몸 안의 녹 같은 거예요. 쇠가 녹슬면 약해지잖아요? 활성산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혈관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쌓입니다.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요. 베타카로틴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을 벗겨내는 거예요.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높아지거든요. 이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세요.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당근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할머니, 올해 68이십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인데 당근 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로 소화도 좋아지시고 피부색도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할머니가 이웃들한테 자랑을 하셨대요. 뭘 했길래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물어본다고요. 4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무입니다. 무도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227mg 정도입니다. 저칼륨 채소에 속하죠. 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 중 하나인데 콩팥 환자분들한테도 안전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겨울에 무국 한 그릇 드시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무청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무청도 칼륨이 높지 않아서 안전하거든요. 무청을 살짝 데쳐서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무청김치를 담가서 드시면 됩니다. 단, 김치는 너무 짜게 담그지 마세요. 나트륨도 콩팥에 부담을 주니까요. 나트륨도 칼륨만큼 콩팥의 적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무는 국으로 끓여서 드셔도 되고 무나물로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겨울에는 무를 얇게 썰어서 동치미를 담가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무 100g에서 150g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자, 4가지 추천 채소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이, 칼륨 147mg, 수분 96%, 매일 드셔도 안전. 둘째, 양배추, 칼륨 170mg, 비타민 U로 위 건강까지. 셋째, 당근, 칼륨 320mg, 베타카로틴 항산화, 기름에 볶아서. 넷째, 무, 칼륨 227mg, 소화 효소 풍부. 국, 나물, 동치미. 이 4가지 채소 집에 다 있으시죠?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채소들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위험한 채소 4가지와 안전한 채소 4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제가 약속드린 게 하나 더 있었죠? 조리법의 마법입니다. 고칼륨 채소도 조리법을 바꾸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시금치든 감자든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삼성서울병원 영양팀과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물에 담그기입니다. 채소를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잘게 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표면적이 넓어져야 칼륨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큰 덩어리로 담가 놓으면 겉면에 칼륨만 빠지고 안쪽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고요. 처음 물에 칼륨이 녹아 나오면 농도 차이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칼륨이 안 빠지거든요. 물을 갈아주면 다시 농도 차이가 생겨서 칼륨이 더 빠져나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칼륨을 28%에서 38%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데치기입니다. 물에 담근 채소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서 드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찌는 게 아니라 삶는 겁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찌면 수증기만 올라오니까 칼륨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칼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삶으면 칼륨이 물로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 물에 칼륨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국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물에 담그기와 데치기를 합치면 칼륨을 최대 52%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빠지는 겁니다. 시금치 칼륨이 487mg이었잖아요. 이 방법을 쓰면 234mg 정도로 떨어집니다. 오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세 번째 방법, 분산 섭취입니다. 하루 채소 섭취량을 200g 이내로 제한하시되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갑자기 콸콸 쏟아지면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면 하수구가 잘 처리할 수 있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칼륨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들어오면 그나마 남아있는 콩팥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조리법. 어렵지 않죠? 잘게 썰어서 물에 담그고 끓는 물에 데치고 나눠서 먹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정숙 할머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산의 그 할머니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시금치 대신 양배추로, 토마토 주스 대신 오이 냉국으로, 고구마 대신 무나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시금치가 드시고 싶을 때는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소량만 드셨습니다. 3개월 뒤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7에서 53으로 올라갔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부종도 많이 빠지셨어요. 아침에 얼굴이 안 붓는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할머니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제 뭘 먹어야 할지 알겠다고 희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텃밭에서 시금치 대신 양배추와 오이를 심으셨대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가 직접 기른 오이를 따서 같이 먹는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식단의 힘입니다. 콩팥 질환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단 관리만 제대로 하셔도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지금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채소가 위험하고 어떤 채소가 안전한지 그리고 조리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집에 가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 준비하실 분은 잠깐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오이냉국 한 그릇과 양배추쌈 2~3장 정도 드세요. 오이는 얇게 썰어서 된장 한 숟가락 풀고 물 넣으면 됩니다. 찬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상관없어요. 양배추는 살짝 데쳐서 쌈장 조금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밥 반 공기 정도 드시면 아침 식사 완성입니다. 칼륨은 총 310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전합니다. 점심에는 무나물 한 접시와 당근볶음 반 접시 정도 드세요. 무는 채 썰어서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되고 당근은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볶으면 됩니다. 여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 추가하시되 찌개에 감자나 호박은 빼세요. 대신 두부를 넣으시면 됩니다. 두부는 칼륨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밥 반 공기 드시고요. 점심 칼륨은 총 420mg 정도입니다. 저녁에는 오이 무침과 양배추 된장국을 드세요. 오이는 얇게 썰어서 식초에 살짝 절여서 고춧가루 넣고 무치면 되고 양배추는 된장국에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생선 한 토막 구워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저녁 칼륨은 총 370mg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총 칼륨 섭취량이 100mg 정도 됩니다. 권장량인 0mg의 절반 수준이죠. 여기에 간식으로 사과 반 개나 딸기 5개 드셔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이 식단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무, 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채소들이에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수입 식재료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돈 아끼면서 건강 챙기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칼륨 말고도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과 인입니다. 나트륨은 소금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입니다. 찌개, 젓갈, 김치, 라면. 우리 식탁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거든요. 나트륨이 왜 콩팥에 나쁘냐면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마치 수도관의 수압이 너무 세면 파이프가 터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콩팥 환자분들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치면 하루 5g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치를 너무 짜게 담그지 말라고 한 겁니다. 된장찌개도 좀 싱겁게 끓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진짜예요.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저염식을 2주간 지속하면 미각이 적응해서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느끼게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탄산음료.
이런 가공식품에 인산염이라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인이 과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골다공증이 오고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콩팥 환자분들은 인 배출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줄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콩팥을 지키는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칼륨 조절. 둘째, 나트륨 줄이기. 셋째, 가공식품 피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도 고칼륨 채소를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시금치든 토마토든 아보카도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들은 고칼륨 채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콩팥 기능을 모르신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보면 됩니다. 이 검사는 보통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서를 받아보시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꼭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채소를 아예 안 먹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채소를 안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변비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내 세균 환경도 나빠지고 그게 결국 콩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채소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종류를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라는 거지 안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칼륨 채소들,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는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도 채소처럼 칼륨이 높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나나, 참외, 멜론,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칼륨이 아주 높습니다.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422mg이 넘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과와 배는 비교적 칼륨이 낮은 편입니다. 사과 100g에 칼륨이 107mg 정도예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배 4분의 1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딸기 5개에서 7개 정도는 안전합니다. 단,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주스는 과일을 여러 개 농축한 거라서 칼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칼륨이 496mg이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보다 주스 한 잔이 칼륨이 훨씬 높은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이건 콩팥 기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진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그래야 노폐물이 잘 배출되거든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부종이 심한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너무 적게 마시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5번째 질문입니다. 콩팥에 좋은 운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산책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2가지가 바로 콩팥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1번, 2번 원인이거든요.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의 43%가 당뇨 때문이고 27%가 고혈압 때문입니다. 합치면 70%입니다. 그러니까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면 콩팥도 함께 지켜지는 겁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근육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무거운 것 들기. 마라톤 같은 극한 운동은 콩팥 환자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자, 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 나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 피부에도 피부 나이가 있고 혈관에도 혈관 나이가 있듯이 콩팥에도 콩팥 나이가 있습니다. 콩팥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구체 여과율 검사입니다. 이 검사 하나면 내 콩팥이 몇 살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면 콩팥이 건강합니다. 60에서 89 사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에서 59 사이면 관리가 꼭 필요한 단계고요. 30 미만이면 심각한 상태로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면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 꼭 한번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로 받으시더라도 10,000원 정도면 됩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와서 간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시금치가 간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 매일 시금치즙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시금치 한 단을 통째로 갈아서요. 6개월 뒤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는 좀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콩팥 수치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 8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1.2 이하인데요. 시금치즙이 콩팥에 부담을 준 겁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을 살리려다 콩팥을 잃을 뻔했다고요. 이게 바로 한 장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연결돼 있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 심장도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뼈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콩팥을 잘 관리하면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할머니, 올해 61살이십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신할머니는 갱년기 이후로 뼈가 약해질까봐 칼슘이 많은 음식을 열심히 드셨습니다. 우유도 매일 2잔씩 드시고 시금치도 꾸준히 드셨어요. 시금치에 칼슘이 많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금치 안의 칼슘은 옥살산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결합체가 콩팥으로 가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결국 신장 결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결석 하나가 6mm나 됐어요. 정말 아프셨대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실천 수칙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반드시 종류를 확인하세요.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가 안전합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칼륨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에 담그고 데쳐서 드세요. 잘게 썰어서 2시간 담그고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절반 가까이 빠집니다. 세 번째, 주스나 농축액 형태는 피하세요. 토마토 주스, 시금치즙, 과일 주스 모두 칼륨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네 번째, 음식을 싱겁게 드세요.
나트륨도 콩팥의 적입니다.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5번째,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죠? 돈도 거의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87%나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상으로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는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기가 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난다. 평소보다 피로가 심하고 기운이 없다.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콩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 환자의 34%가, 고혈압 환자의 27%가 결국 만성신장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청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미순 할머니, 아까 식단을 바꾸신 부산의 박정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할머니가 요즘 주변 분들한테 전도사가 되셨대요. 친구분들한테 이 채소, 저 채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건강관리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콩팥 기능 상태가 다르고 복용하시는 약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콩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자기 판단으로 식단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채소 4가지. 시금치, 토마토, 감자와 고구마, 아보카도. 이 4가지는 칼륨이 높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 위험합니다. 하지만 물에 담그고 데쳐서 칼륨을 제거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콩팥을 살리는 안전한 채소 4가지.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로 식단을 바꾸시면 콩팥을 지키면서도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셋째, 조리법의 3가지 원칙.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담그기, 끓는 물에 데치기, 분산해서 나눠 먹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고칼륨 채소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칼륨 외에도 나트륨과 인을 줄이세요. 소금 줄이기, 가공식품 피하기. 이것도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사구체 여과율과 소변 검사. 이 검사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지금 6개월째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오셨을 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장을 볼 때도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할지,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니까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안 붓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텃밭에서 손주들과 오이를 따면서 노는 게 요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어르신도 고구마를 끊고 제가 알려드린 식단으로 바꾸신 후로 소변 거품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골프도 즐기시고 계세요. 한영자 할머니도 토마토 주스를 끊고 양배추즙으로 바꾸신 후로 손목 붓기가 많이 빠지셨대요. 이제 반지도 잘 빠진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여행도 다니시려면 콩팥 건강이 기본입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지금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 채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에 담그고 데치는 조리법만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콩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